맨 좌측. 시청자님 입장 맨 오른쪽. 예. 요게 뭐냐면 요게 저 시중 여론이라는 요 문건인데 요거 아시죠? 예. 요 박관천 경정이 만든 소위 이 정윤회 문건이 나오기 과정에서의 소위 초안 아닙니까? 초안이죠.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내용 하나 읽어드리고요. 요거. 한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. 요거 중요한 거예요. 십상시들과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자,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빨간 테두리 되어 있습니다. 테두리 되어 있고요. 이 세 번째 거. 한 몇 초 더 보여줘요. 더 보여드릴까요? 왜냐하면 이거 이제 자료를 많이 남겨야 되니까. 요.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. 우리 저기 지난주 거 많이 뭐 하려고 합니다. 많이 봐주세요. 예,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. 예, 세 번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. 왜 권력 1순위가 최순실이고 2순위가 정윤회고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냐라는 그 이유가 요 십상시들과 이렇게.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, 2위는 정윤회, 3위는 박근혜이다.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 애인이 나온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는 극치의 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다고 함. 이 내용입니다.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어요.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그 취재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예. 이걸 보시고요. 시중 여론이라는 게 뭐냐. 그랬더니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. 기초 자료. 로우 데이터? 예. 그게 기초 자료가 한 요 정도 되는데. 그러니까 이 정도나?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. 700페이지요.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녹취록 풀어놓은 거. 녹음을 해가지고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는 거죠. 시중 여론이라는 게. 그렇죠. 그 출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박범계 의원님 입에서 나온 것인지, 우리 한민수 부장님 입에서 나온 것인지. 근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관천 경장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느냐. 이거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. 박동열. 구속돼 있죠. 구속돼 있죠. 그 박동열 씨한테 들은 거예요. 그럼 박동열 씨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쭉 달아온 사람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박관천 경정은 경찰에서 정보를 달아온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보맨들이 만나는 거죠. 그리고 또 뭐 고향도 비슷하고요. 그런데 그러면 박동열 씨는 누구한테 들었냐? 흥미진진. 박동열 씨가 대구 경북 경산 출신이에요. 청와대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경북 경산 출신. 전이 아니고 아직도 비서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표냈나? 지금 뭐 사표냈죠. 사표냈나요? 그래서 안봉근 전 비서관과 박동열 전 청장은 아주 가깝습니다. 그리고 뭐 형님 동생하고 서로. 중요한 사람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경북 경산파들. 거기 이제 다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쫙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고령 경산이 다 붙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그러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. 그래서 그 박동열 말하자면 전 청장이 들은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한테 들은 거예요.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 안봉근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거를 박관천 경정한테 전해준 겁니다. 그럼 안봉근이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구중궁궐의 대통령의 모든 거를 알만한 부속 이비서관이거든요. 지금 문제되는 관저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제일 잘하는. 여기 보면 이제 박관천 경정의 인터뷰 보면 안봉근은 대통령의 피부다. 피부다.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최순실은 오장육부다. 오장육. 근데 뭐냐면 안봉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청자 여러분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. 그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.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속옷까지 다 구입해서 다 사다 줬어요. 그런 의혹이죠. 아니 그거 다 나와 있는 기사로. 그건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시장을 간 적이 없거든요. 그렇죠. 대통령 시장.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 다 전부 그걸 최순실 씨가 다 이렇게 한 걸로 다 돼 있는데 이제 급할 경우는 뭐 지방 다니다 보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속옷가게 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안봉근을 사다가 할 정도로 안봉근과 박근혜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죠. 근데 그 가까운 안봉근이가 박동열 전 국세청장한테 한 이야기.
그 이야기를 박관천 경정이 듣고 작성한 거라 이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동열 전 청장의 내연녀 김모 씨라고. 내연녀. 김모 씨가 뭐 밍크 장사했다는 거. 밍크 장사. 그 최순실 씨 빌딩에 있었잖아요. 그 가게. 그렇죠. 그 보도가 좀 됐었죠. 그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은. 그래서 그 내연녀하고 최순실 씨가 가까워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박동열 씨가 전해 듣고 그걸 박관천 경장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. 그럼 요약을 그러니까 출처가 대단한데요. 시중 여론이라는 거는 시중 여론이라는 거는 지금 안반스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안봉근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추임새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블루문 씨. 그 내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. 이 시중 여론이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찌라시 이렇게 보니 전혀 그와 관계가 없는 아니죠. 전혀 아니죠. 찌라시의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. 찌라시는 이제 우리말로 찌라시의 뭐 1위 뭐 최순실, 2위 정윤회, 3위 박근혜 이게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까? 아니 선생님, 아니 사장님, 조 사장님. 찌라시는 증권과 정보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대한민국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인 안봉근의 출처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했던 박동열이 안봉근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검증팀에 있는 현직 경찰관에게 전한 얘기를 현직 경찰관이 일종의 동양보고 차원에서 만든 공문서잖아요. 공문서. 역시 정리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0% 다 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중에는 차마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. 아니, 저거는 박관천 왜냐하면 저건 대통령한테 보고서니까. 그렇지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한테 자극적인 건 못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박관천 경장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국면에서 최경희가 억울한 억울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그렇습니다.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두고 나면 아마 이제 박관천 경정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번 대한민국 뒤집어지겠죠. 오늘 우리 조한규 사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일부 보도 또 일부는 기자로서 들으신 말씀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나의 의혹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건 아니고요. 물론입니다. 들은 이야기고 저도 팩트 위주로 한 거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사장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중 여론이라 하면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인가요? 이 사건을 무마시킬 때 찌라시에 나오는 수준 가지고 검찰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론, 이 글이 이 문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중요한 출처가 안봉근 비서관과 박동열 대전청장이다. 그래서 지금 대단히 크레디빌리티, 신뢰도가 높은 거죠. 박동열 전 청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깜빵 있죠. 구속됐잖아요. 판사 출신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구치소로 바꾸겠습니다. 대한민국 법무부 교도소.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이후에 구속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박동열 전 청장. 왜 들어가 있겠어요? 청와대에서는 아는 거죠. 박관천 경정도 갔다가 나왔죠. 나왔지만은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지금 그렇죠. 박동열 씨뿐이 없죠. 왜냐하면 박동열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아주 불편한 게 많으니까. 그렇군요.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. 한 가지 우리 조사장님 말씀 중에는 들은 말씀 중에는 이 박관천 경장이 그냥 박동열의 입으로부터 들은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로 데이터.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식당을 녹취 부분도 있다 이거 그렇죠. 말씀. 예를 들면 뭐 이제 식당에서 이제 2명 3명 정윤회 씨 JS 가든 2. JS 가든 2 다른데 또 있습니까? 또 있어요. 여러 밀식당도 여러 군데서 밀식당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이제 2명 3명씩 만난 거예요. 십상시가 다 10명이 모인 적은 10명 모인 적은 없고 2-3명씩 3명도 만나고 4명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10명이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십상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런데 그 사실 십상시란 말은 정윤회 문건 이전에도 대선 때 많이 돌았습니다. 다 우리 한 부장님 아시잖아요. 그렇죠. 십상시가 한간처럼 다 먹는다고 그 이야기 소문 다 들었어요. 4대 천왕 십상시가 다 돌았잖아요.
그러니까 그건 뭐 정치부 기자는 네. 다 아는 이야기고요. 맞습니다. 그 십상시가 한 자리에 또 모이지 않았다는 것도 재밌네요.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때 모였을 때 예.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옆에 있다가 그걸 녹취한 거 이런 내용들. 맞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 개입하는 거. 정윤회 씨가 인사 개입했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것은 그런 데서 다 나온 거죠. 그렇군요.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서로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? 박병계 의원은 이번에 박병계가 아니고 박범계. 네, 박범계 의원을 이번에 어디 뭐 다행입니다. 박범계라고 안 해요. 장관으로 보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니까. 아유,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. 그 하니까 네. 뭐 곧 법무장관은 되는데 어떻게 아이고, 되냐. 이러십니까, 이런 이제 이야기가